자꾸만 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헛발질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파란 때타올과 녹색 때타올이 합해졌죠. 그래서 체크무늬 때타올이 된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제목은 토크 콘서트였는데 내용은 토크 콘서트가 맞았는지 아니면 뭐 만담 콘서트라던가 네. 네. 더맨더머. 네,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냥 기자회견 수준이었는데 질문 기회가 없는 기자회견을 네. 이제 토크쇼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안철수가 토크 콘서트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루팍도사 나올 때?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즈음 해가지고 이제 정치 입문하기 전에 토크 콘서트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생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봤는데 내용은 솔직히 없었고 결국에는 근거 없는 비난과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약간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도 면밀하게 따져보면 유치하게 짝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유승민이 했었던 주요 발언 중에 하나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복지 정책을 비난하는 거죠. 뭐 그건 복지니까. 성장 대책, 일자리 대책이 아니거든요라고 하지만 전 정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죠. 예, 그리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결국 여기 또 이제 운동권, 전대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극적인 발언, 자극적인 표현만 늘어놓는 듯한 그런 발언 수준이었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 또 한마디 보태는 게 정부의 그 비트코인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세대가 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게 아닌가? 그럼 자기는 디지털 시대인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본인이 이제 IT에 살짝 발톱만 살짝 담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발톱만 담궜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을 선두로 한 코인 시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 코인들을 정부에서 규제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경제에 대한 거를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덮어가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선 때 캠프를 운영했잖아요. 네. 그 캠프에 있던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지고 있고 이권이 깊숙이 개입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이제 대변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 두 사람이 한 발언들을 보면 이게 무슨 토크 콘서트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거 이름이 청년이 미래다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몰랐어요. 청년이 미래다라는 토크 콘서트에서 하신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혹시 까먹으실까 봐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청년분들을 이렇게 클로즈업한 영상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청년 정책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제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현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정부에 대한 비난을 같이 하면서 그 동질감을 막 이끌어내면서 이제 두 당이 우리는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수혈 가능한 당이다 이러면서 둘의 그 끈끈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시였죠. 지금 현재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지금 안철수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그 네 분이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더 심각해질 거고 진행이 될 건데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엄청나게 나올 거고 문제가 심각하게 양산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일단은 씹고 보자. 일단은 뜯어놓고 보자. 뭐 그런 심보인 것 같고요. 외부에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혀놔야지 네. 그럼요. 내부 사람들이 분열을 더 안 할 테니까요. 네. 그런 걸 노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승민과 안철수의 크로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빠질 수 없죠. 홍준표 얘기를 해볼 건데 평창 올림픽에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펼치고 있죠. 평창 올림픽에 관해서 종부 프레임을 씌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게 많죠. 근데 북한이랑 자꾸 그걸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게 한반도기 문제가 일단 있고 네. 공동대표팀 얘기가 또 있고 논의하기 위한 사절단 얘기 그리고 문화 콘서트 같은 거 여는 그런 얘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북한한테 자꾸만 잘해주려고 한다 몰아준다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북한한테 그런 걸 챙겨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게 북한이랑 지금 우리가 계속 대척 관계에서 있었다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그게 한 번에 수그러들지 않았는데 이런 논의를 하자고 북한이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평화를 그래도 같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보상을 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평양올림픽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현 정부와 여권에 대한 그런 노력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북 정치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장평화로 바라보면서 분명히 김정은이 뒤로 딴짓을 하면서 우리를 기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네, 자기들이 하는 수법인데. 이거는. 네. 그러면서 재밌는 건 이제 예전 대통령들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분들의 통일을 위한 행보들을 다 이제 또 같이 후려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한반도기 같은 경우도 벌써 9번이나 사용된 거를 또 딴지를 걸어요. 이거 이제 진짜 와서. 쓸 때마다 계속 딴지 걸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막 깃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내세우는 논리가 너무 저열해요. 네.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평창올림픽에서 김정은이 체제 선전을 한다고 쳐봐. 아니 어느 나라가 지금 현재 김정은의 북한 정권의 체제 선전을 보고 와 저 나라 좋다. 우리도 북한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열리는 건 평창인데 굳이 그게 자랑이 될까 싶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게 보이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현 정부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고 있고 발목을 잡기 위한 도구로서 자꾸 이데올로기를 동원을 하잖아요. 너무 캐캐묵은 이데올로기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국민들 기만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태극기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하나 떴었더라고요. 네. 그 평창 올림픽 안에서 경기장에 태극기를 반입 금지한다. 한반도기만 그 반입을 허용한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었대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이거 그러면은 뭐 또 선전 체제 이용에 뭐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짜 뉴스를 대체 누가 퍼뜨리고 있는지 좀 그 뒤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또 여기다 말을 보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나경원이 IOC의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 네. 내가 봤을 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그래요. 1936년도 그 베를린 올림픽은 진짜로 나치가 그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그런 올림픽이 됐었죠.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정권이 평창올림픽을 북한에 갖다 바칠 기세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나경원이니까 가능하죠. 정말. 네. 체제 선전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굳이 그거를 반대하고 싶진 않고요. 체제 선전은 맞죠.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 정권을 체제 선전을 하는 게 아니고 평화라는 체제를 선전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남북 분위기가 평화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선전이 되겠죠. 네, 평화 체제의 선전이지 이게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적화 통일 체제의 선전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그 남북 단일팀을 함으로 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얘기. 언제부터 지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언제부터 신경 써줬다고. 써줬다고. 예,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일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침소봉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심지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합의를 가지고 뭐 압제와 탄압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네, 돈줄을 풀어주는 효과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풀리면요. 얼마나 좋을까. 네, 또라이 새끼 됐어요. 원래 올림픽이라는 게 네. 저는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되게 꿈꾸던 그런 경기일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국가의 국력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국가가 그 시대 그때 어떤 기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국력을 평화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장에서 그 통일과 관련해서 평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지금 야당들은 우리 국력이 그렇게 강하고 우리 가치가 그렇게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걸 막는 거예요. 네. 네. 오히려 국익에 위배되는 네,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 주장하는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뭐 훼손했다. 뭐 이제 위반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 자체로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자신들이 그 평창 올림픽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예, 어차피 지방선거 전에 뭔가 이렇게 반전의 기회를 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잘 보면은 나경원이 예전에 했었던 그 국장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이명박의 BBK 그 광운대 동영상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당시 이제 대변인이었던 나경원이 했었던 발언, 주어가 없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쳤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있는
MB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쉴드의 목적에 언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받아먹을 게 남아있어서? 아니면 받아먹은 게 있어서? 의리 그거네, 있다, 의리 있다. 그거네. 네. 의리가 아니라 강요지. 왜냐면 끌려 들어가면 자기도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을 그거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뭐 있다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건 안 아니고 되죠, 안 되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필사적으로 네. 보내는 게 이해가 가네요. 네.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나 카드로서 굉장히 민감한 카드인 게 원래 정권이 안 바뀌었다고 쳐보면은 지금 시기에 사실은 다음 대통령이 뽑혀서 이관되고 있을 이제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시기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원래는 저쪽에서 평창 올림픽을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산에 있는 엄청나게 연령이 높은 나무들을 다 밀어버리고 산 다 없애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자연훼손 관련한 문제가 많았었죠. 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예,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본인들이 뭔가 콩고물이 다 떨어지길 바랬는데 네. 그게 갑자기 다 뒤집어 엎혀지고 자기네들이 먹을 게 다 없어지고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이걸 잘 수습해가지고 유리한 평화 카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다시 카드를 없애려고 만드는 그런 입장일 뿐이니까요. 네. 조윤선이 이제 문체부 장관을 하면서 평창올림픽 조지고 있다라는 정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 평창올림픽 홍보 동영상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때 방송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지만 평창올림픽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정부가 했었던 정책을 보자면. 근데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어쨌든 평창 올림픽은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수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보였고 국민들도 동참을 해서 그 전에는 솔직히 평창 올림픽이 우리 올림픽 같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뭔가 해먹으려고 하는 일종의 또 다른 하나의 그들의 비리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뭔가 바로 잡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국민적 염원도 들어갔고 그리고 그걸 잘 수습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노력의 의지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송경훈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으면 여기서 떨어져 나올 수 있었던 마진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비단 경제적인 이득 말고도 네, 정치적인 이득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죠. 대통령의 마지막 업적으로서 딱 선전을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야, 시기가 진짜 적절했네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얘네들이라니까요.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은 지네들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이제 문재인 정권에 뒤집어쓰기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결국 꾸짖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어요. 요놈들, 내가 한마디 해줄게!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추미애 대표가 주장하는 건 소모적인 이념 공세, 네, 그 다음에 색깔론, 그걸 중단하라. 그런 식으로 촉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야당도 협조를 좀 해라라고 당부까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꾸만 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헛발질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파란 때타올과 녹색 때타올이 합해졌죠. 그래서 체크무늬 테타올이 된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제목은 토크 콘서트였는데 내용은 토크 콘서트가 맞았는지 아니면 뭐 만담 콘서트라던가 네. 네. 더맨더머. 네,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냥 기자회견 수준이었는데 질문 기회가 없는 기자회견을 네. 이제 토크쇼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안철수가 토크 콘서트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물박도사 나올 때?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즈음 해가지고 이제 정치 입문하기 전에 토크 콘서트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생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봤는데 내용은 솔직히 없었고 결국에는 근거 없는 비난과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약간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도 면밀하게 따져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유승민이 했었던 주요 발언 중에 하나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복지 정책을 비난하는 거죠. 뭐 그건 복지니까. 성장 대책, 일자리 대책이 아니거든요라고 하지만 전 정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죠. 예, 그리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결국 여기 또 이제 운동권, 전대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극적인 발언, 자극적인 표현만 늘어놓는 듯한 그런 발언 수준이었고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또 한마디 보태는 게 정부의 그 비트코인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세대가 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게 아닌가?
그럼 자기는 디지털 시대인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본인이 이제 IT에 살짝 발톱만 살짝 담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알통만 담궜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을 선두로 한 코인 시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 코인들을 정부에서 규제를 이제 저는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되게 꿈꾸던 그런 경기일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국가의 국력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국가가 그 시대 그때 어떤 기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국력을 평화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장에서 그 통일과 관련해서 평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지금 야당들은 우리 국력이 그렇게 강하고 우리 가치가 그렇게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걸 막는 거예요. 네. 네. 오히려 국익에 위배되는 네,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 주장하는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뭐 훼손했다, 뭐 이제 위반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 자체로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자신들이 그 평창 올림픽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예, 어차피 지방선거 전에 뭔가 이렇게 반전의 기회를 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잘 보면은 나경원이 예전에 했었던 그 국장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이명박의 BBK 그 광운대 동영상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당시 이제 대변인이었던 나경원이 했었던 발언, 주어가 없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쳤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있는 MB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쉴드의 목적에 언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받아먹을 게 남아있어서? 아니면 받아먹은 게 있어서? 의리 있다, 그거네, 의리 있다. 그거네. 의리가 아니라 강요지. 왜냐면 끌려 들어가면 자기도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을 그거네.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뭐 있다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안 되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필사적으로 네. 보내는 게 이해가 가네요. 네. 네. 평창 언제한다. 한반도 기만 그 반입을 허용한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었대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이거 그러면은 뭐 또 선전 체제 이용에 뭐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짜 뉴스를 대체 누가 퍼뜨리고 있는지 좀 그 뒤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또 여기다 말을 보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나경원이 IOC의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 네, 내가 봤을 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그래요. 1936년도 그 베를린 올림픽은 진짜로 나치가 그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그런 올림픽이 됐었죠.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정권이 평창올림픽을 북한에 갖다 바칠 기세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나경원이니까 가능하죠. 정말. 네. 체제선전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굳이 그거를 반대하고 싶진 않고요. 체제선전은 맞죠.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 정권을 체제선전을 하는 게 아니고 평화라는 체제를 선전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남북 분위기가 평화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선전이 되겠죠. 네, 평화체제의 선전이지 이게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적화통일 체제의 선전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그 남북 단일팀을 함으로 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얘기들. 언제부터 지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언제부터 신경 써줬다고. 써줬다고. 예,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일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침소봉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심지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합의를 가지고 뭐 압제와 탄압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네, 돈줄을 풀어주는 효과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풀리면요. 얼마나 좋을까. 네, 또라이 새끼 됐어요. 원래 올림픽이라는 게 네.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경제에 대한 거를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덮어가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선 때 캠프를 운영했잖아요. 네, 그 캠프에 있던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지고 있고 이권이 깊숙이 개입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이제 대변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 두 사람이 한 발언들을 보면 이게 무슨 토크 콘서트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거 이름이 청년이 미래다더라고요. 근데 네, 청년 저는 얘기 몰랐어요. 청년이 미래다라는 토크 콘서트에서 하신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혹시 까먹으실까봐. 아,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청년분들을 이렇게 클로즈업한 영상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청년 정책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제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현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정부에 대한 비난을 같이 하면서 그 동질감을 막 이끌어내면서 이제 두 당이 우리는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수혈 가능한 당이다 이러면서 둘의 그 끈끈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시였죠. 지금 현재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지금 안철수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그 네 분이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더 심각해질 거고 진행이 될 건데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엄청나게 나올 거고 문제가 심각하게 양산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일단은 씹고 보자. 일단은 뜯어놓고 보자. 뭐 그런 심보인 것 같고요. 외부에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혀놔야지 네. 그럼요. 내부 사람들이 분열을 더 안 할 테니까요. 네. 그런 걸 노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승민과 안철수의 크로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빠질 수 없죠. 홍준표 얘기를 해볼 건데 평창 올림픽에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펼치고 있죠. 평창 올림픽에 관해서 종북 프레임을 씌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게 많죠, 근데. 북한이랑 자꾸 그걸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게 한반도기 문제가 일단 있고, 네. 공동대표팀 얘기가 또 있고, 논의하기 위한 사절단 얘기, 그리고 문화 콘서트 같은 거 여는 그런 얘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북한한테 자꾸만 잘해주려고 한다, 몰아준다,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북한한테 그런 걸 챙겨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게, 북한이랑 지금 우리가 계속 대척 관계에서 있었다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그게 한 번에 수그러들지 않았는데 이런 논의를 하자고 북한이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평화를 그래도 같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보상을 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평양 올림픽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현 정부와 여권에 대한 그런 노력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북 정치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장평화로 바라보면서 분명히 김정은이 뒤로 딴짓을 하면서 우리를 기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네. 자기들이 하는 수법인데. 그거는. 네. 그러면서 재밌는 건 이제 예전 대통령들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분들의 통일을 위한 행보들을 다 이제 또 같이 후려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한반도기 같은 경우도 벌써 9번이나 사용된 거를 또 딴지를 걸어요. 이거 이제 진짜 와서. 쓸 때마다 계속 딴지 걸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막 깃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내세우는 논리가 너무 저열해요. 네.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평창 올림픽에서 김정은이 체제 선전을 한다고 쳐봐. 아니 어느 나라가 지금 현재 김정은의 북한 정권의 체제 선전을 보고 와 저 나라 좋다. 우리도 북한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열리는 건 평창인데 굳이 그게 자랑이 될까 싶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게 보이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현 정부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고 있고 발목을 잡기 위한 도구로서 자꾸 이데올로기를 동원을 하잖아요. 너무 캐캐묵은 이데올로기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국민들 기만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태극기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하나 떴었더라고요. 네. 그 평창 올림픽 안에서 경기장에 태극기를 반입